알리바바의 최근 실적, 이게 좀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블룸버그 기사를 좀 보면서요. 알리바바의 2025년 1분기 실적, 그러니까 3월 마감 분기죠.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이게 중국 기술 산업, 특히 뭐 AI 전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단순히 그 발표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. 그 이면에 있는 전략적인 고민들,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,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죠. 네. 그럼 일단 핵심 결과부터 좀 볼까요? 매출이 나왔는데 2,365억 위안, 전년 대비 7% 성장했어요.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 한 2,379억 원 정도였는데 거기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발표 직후에 미국 ADR 가격이 꽤 빠졌어요. 한 7.8%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게 이제 시작의 실망감을 좀 보여주는 거죠. 특히 그 직전에 텐센트나 JD닷컴 같은 경쟁사들이 몇 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 이런 걸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알리바바가 딱 나왔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아, 이게 중국 기술주 부활이 아직은 좀 더딘가?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. 알리바바가 중국 소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실적이 아직 중국 내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나지 못했다. 뭐 이런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. 아, 물론 순이익은 거의 4배 늘긴 했어요. 아, 맞아요. 그건 되게 눈에 띄던데요. 네, 근데 이건 좀 자세히 봐야 하는 게 핵심 사업 자체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지분 투자 이익 영향이 컸다는 점입니다. 그걸 좀 감안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알리바바가 그 에디 우 CEO랑 조셉 차이 회장 체제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. AI하고 이커머스 중심으로요. 비핵심 자산 팔고 또 향후 3년간 AI 인프라에 3,800억 위안 넘게 투자한다. 뭐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요. 자체 AI 모델 Q월3인가요? 그것도 내놓고. 네, 맞습니다. AI에 정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이 AI 전략의 거의 뭐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클라우드 사업 있잖아요. 이쪽 실적이 약간 좀 아쉽게 나왔다는 거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사실 그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예요. AI 야심은 큰데 그걸 뒷받침해야 할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어요. 물론 매출 성장률 자체는 이전 분기 13.1%보다는 높은 17.7%를 기록하긴 했습니다. 근데 딱 시장 기대치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이익률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게 좀 그렇죠. 아, 이익률이 문제군요. 네. 여기에 또 그 미국의 칩 판매 제한 조치, 엔비디아 칩 같은 거요. 이런 게 계속 걸림돌이 되면서 알리바바의 AI 전망 자체를 좀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뭐 86 리서치나 하이툰 같은 분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나타냈고요.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같은 곳에서도 중국 AI 클라우드 투자 수익성에 대해선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.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핵심 사업인 이커버스 쪽은 어떤가요? 여기는 그래도 정부 경기 부양책 덕분에 국내 소매 쪽은 좀 선방했다.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. 네, 국내 소매 부문은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. 근데 문제는 역시 경쟁이죠. 바이트댄스, 틱톡 모회사요. 그리고 PDD 홀딩스, 테무 모회사죠. 이런 기업들하고의 경쟁이 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차오홍슈랑 파트너십 맺고 자체 배송 서비스도 강화하고 또 사용자 보조금도 계속 쓰고 있다고요? 맞습니다. 이게 결국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고 계속 돈을 쓰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?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지금 알리바바한테는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점유율 지키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익을 챙기자니 점유율 뺏길 것 같고 좀 딜레마네요. 네, 그런 셈이죠. 게다가 해외 커머스 부문 성장세도 예전 같지 않아요. 22% 성장했는데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고 성장률 자체도 이전 분기보다는 둔화된 모습입니다. 결국은 중국 내수 그 소비 심리 위축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거네요. 정부에서 뭐 가전제품 사라, 스마트폰 바꿔라, 자동차 구매 장려한다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요. 네, 거시적인 환경이 여전히 좀 어려운 거죠.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도 지적했듯이 AI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결국 알리바바의 단기적인 수익 전망은 이커머스에 달려 있거든요.
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내부 경쟁, 또 미국발 규제 이슈, 그리고 근본적인 소비 심리 회복 문제까지 이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. 정리해보면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에 좀 못 미쳤다. 특히 AI와 클라우드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는데 여기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나 수익성 개선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. 동시에 본업인 이커머스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미래를 위해서 AI에 정말 크게 베팅하고 있지만 당장의 실적과 또 치열한 경쟁 환경, 그리고 칩 규제 같은 외부 요인들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은 좀 불확실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AI라는 야망과 현실적인 과제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. 야심찬 AI 비전과 녹록지 않은 현실 사이의 긴장감. 네,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. 차이 회장도 직접 AI 버블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진 압박이 심하다는 우려도 나오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더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. 과연 앞으로 중국 AI 경쟁에서 진짜 차별화 요소,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쟁 호의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